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여우의 모습으로 제가 나타났죠. 네, 이번 주에도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익숙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마이크를 그래도 꽤 괜찮은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약간은 평소와 다를 수도 있다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헤드셋 이야기입니다. 피코 4K VR 헤드셋, 이게 좀 출시가 됐는데 우리가 좀 볼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피코에서 4K VR 헤드셋이 출시가 됐다. 오랜만에 출시가 된 거예요. 올해 중순에 HTC 바이브 프로 선글라스 형태 기억나시죠? 이게 출시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피코4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강자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가에 한번 들어가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피코라콘에서는 그 바이트 댄스 알고 계시죠? 틱톡의 중국 본사입니다. 모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V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면 전면부가 다 닫혀 있는 형태이죠. 모습 자체는 그러게 오큘러스 퀘스트 2, 지금 메타 퀘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하위 버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8기가하고 256기가 두 개로 나와져 있고요. 128기가 같은 경우에 47만 9천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56기가는 55만 9천 원이니까 저렴하진 않아요. 48만 원, 56만 원 정도죠. 반면에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했었는데 올해 금액이 올랐죠. 그래서 55만 9천 원, 그리고 69만 9천 원, 그러니까 56만 원, 70만 원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10만 원 조금 더 넘게 주게 되면 퀘스트 2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 좀 보게 되면은 퀘스트 2는요 옆에를 톡톡 여러분들이 치시게 되면은 이때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톡톡 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을 흑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피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컬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 가운데 이 부분에 RGB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모습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특징은 이제 위에 하나 더 잡아주는 헤드 스트랩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있는 걸로 나올 것 같아요. 컨트롤러 모습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이거를 구매했었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VR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거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피코포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출시한 기념으로 해서 스포츠 VR, 애프터 더 폴 VR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바디 컴뱃 VR 이 세 가지를 무료로 선착순 증정한다라고 합니다. 10월 21일까지요. 이때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걸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오큘러스는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지금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피코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피코가 처음 등장한 기업은 아니에요. 2015년부터 VR 기기들을 꾸준히 생산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식 버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확장 현실에 쓰이는 프로세서 XR2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오큘러스에 들어가져 있죠. 6DOF도 거의 비슷하고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양쪽을 비교하는 게 많이 올라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VR을 제대로 즐기긴 요원한 일이다 보니까 결국엔 컨텐츠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컨텐츠들이 이슈가 될지 좀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뒤에를 조여주는 스트랩은 있는데 머리를 가로지르는 스트랩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는 고추장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잘 관리가 된 것 같네요. 네, 서비스 나오는 대로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죠. 지금 참고로 이 부캐를 만나는 방법이다부터 시작해서 아바타를 만들어라 나를 발견해보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 피코 서비스들을 보다 보니까 아바타 에디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보게 되면 이거 분명히 피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로 도입할 만한 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살짝 피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서비스 지켜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간단한 얘기 가져갔습니다. LG U+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신사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LG U+ 있는 건데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을 한다. 자, 전기차를 충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충전할 때마다 인터넷 접속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은 결제는 물론 시설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띡 댔었을 때 승인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결제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결제 그 얼마 정도 킬로와트 시가 충전되냐에 따라서 결제 요금도 달라지니까요. 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개개인들한테 앱 정보를 던져주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루션의 이름이 볼트업이라는 서비스로 정해졌고요. 충전기 품질 검증하고 공급을 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충전기 예약과 완충 알림 서비스, 유지 보수, 24시간 관제, 콜센터 운영, 맞춤형 요금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또 U 플러스 시작이 되니까 U 플러스 멤버십 할인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전기 예약 시스템은 이거는 오지 않는 분들은 페널티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충전하러 가게 되면은 예약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와요. 그 옆에서 멀뚱멀뚱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천천히 좋아질 수 있겠죠. 자, LG U 플러스는요 플랫폼 서비스를 맡고요 충전기 제조는 LG전자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모으는 입장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했었는데 더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IT에 대한 이슈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LG U 플러스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한다는 이야기하고요. 피코 4K VR 헤드셋이 나왔다. 두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소식들 팍팍 긁어서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